자동차 차량 자체도 뭐 숨기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같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문제되기는 어려울 네. 것 같고 시댁에서 이혼 못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이혼이 됩니다. 신세계로의 김원지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원지 변호사입니다. 당당히 카페에 질문 올려주신 게 있어요. 회사 팀장님이 불륜 중입니다. 팀장님 와이프가 증인을 서달라고 하면 제가 증인을 서줘야 하나요? 해주시는 것은 그냥 마음이실 것 같아요. 마음은 너무 하고 싶으시고 이럴 수도 있고 또 부담되실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뭐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꼭 하셔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증인을 뭐 신청하면은 만약에 소속에서 진짜 뭐 사모님 와이프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이 아니고 증인 신청 절차 법적으로 해가지고 법원에 증인 소환장이 온다면은 그때는 출석에 응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한 번 정도 거절했는데 또 온다. 그러면 이제 가셔야 할 수는 있겠죠. 참 난감한 상황이긴 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분이 아는 정도면 다른 분들도 알 것 같고 다른 증거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의 증언에 의해서 이게 막 승패가 갈리지는 않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상강역 회사 인사과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결문을 받으면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는 게 문제가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판결문 받으신 것을 뭐 개인적으로 그냥 뭐 회사 동료라던가 이렇게 유포하신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식 절차에서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뭐 징계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절차 내에서 해결하시는 거라면은 일단은 명예훼손 같은 거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그 사실을 인사과에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넷에서 공개를 한다던가 뭐 회사에 뭐 뿌린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인사권자에게만 보내는 것 자체는 별 문제는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상간녀의 딸이 상간녀를 통해서 돈을 요구했을 때 딸이 공직에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누구한테? 남편한테요? 우리 엄마랑 바람핀 거 뭐 다 알리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돈을 받았다. 뭐 공갈죄. 그죠? 그런 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공직에 있지 않아도 정말 협박을 통해서 돈을 받아갔다라고 하면 처벌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배우자가 직접 본인 핸드폰에 제 지문을 등록해 주었어도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머시기 법에 걸리나요? 그 머시기 법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패턴을 공유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뭐 지문 등록을 이제 해준 상황이다. 공정법에 의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형법상 비밀 침해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네. 패턴이 공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내가 예전에 뭐 판례를 하나를 본 건 있는데 패턴이나 이런 거를 공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보를 보게끔 뭐 허용해 준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판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벌금 정도로 끝났던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판례를 제가 보긴 봤지만 실제 사건에서 이렇게 패턴을 공유했다라고 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거의 안 하는 분위기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다지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설사 그게 이제 법률 위반, 이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뭐 이혼 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실은 사용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형사 처벌은 별개이긴 합니다. 네. 법률 이름 짱 기네요. 네. 남편의 불륜 심증만 있는데 이 상황에서 먼저 이혼 이야기 꺼내면 불리할까요? 라는. 네, 불리하시면 만약 상대방 남편분께서 이혼에 동의를 해주시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얘기했는데 남편분께서 나는 이혼 못하겠다 이러면은 이혼을 하기 위한 내가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부정행위를 만약에 이유로 하시고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시다면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위자료 문제도 있지만 이혼 자체에 있어서도 꼭 그 유책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신 바람피지 우리 이혼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이후에는 내가 증거를 확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상대방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닌 다음에는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시간을 가지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보통은 이제 다 핸드폰 손에서 안 놓고 잘 때도 뭐 베고 자고 심지어 핸드폰 블랙박스 그거 확인 못하게 하려고 자동차 차량 자체도 뭐 숨기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혼 이야기 안 꺼내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배우자가 유흥업소를 가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어느 정도의 유흥업소이냐, 그리고 유흥업소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딱 유흥업소 하면은 이제 뭐 이성이 나오는 술집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보통의 이제 그 유흥주점이라고 할 때는 이제 술 나오고 뭐 노래 부를 수 있는 정도의 그냥 뭐 그런 걸 수 있긴 하거든요. 이성이 나오는 술집을 간다. 이런 경우에 그 갔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문제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서 무슨 행위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또 입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유흥업소를 가가지고 막 맨날 막 몇백만 원씩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뭐 여자를 만나는 거하고 상관없이 가정경제를 파탄을 내고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없애는 행위니까 그 자체는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지만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네, 이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만 있으면 되는데 시댁에서 양육권 포기 못하면 이혼 못한다고 합니다.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혼은 이혼 사유가 있으면 이혼이 되는 것이고 네. 양육권도 양육 그 환경을 고려해서 또 아이가 어리거나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잘 되어 있다면은 양육권도 또 어머니가 가져오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시댁에서 이혼 못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이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이 되는 경우에는 아이가 아직 아마 어린 것 같긴 한데요. 시댁에서 양육권 포기 못한다라고 해서 친권 양육권이 꼭 아빠 쪽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아이를 내가 꼭 키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준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육비는 안 받고 있는데 애 아빠는 양육비 대신에 집을 제공하고 있어서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대화한 적이 없는데요. 아이가 20살 때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게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환자님마다 뭐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주거 환경인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그냥 보통 아파트 정도 된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주거비가 월세 상당히 그죠? 네. 선 내외에서 양육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지금 주거비를 이제 인정돼서 이게 네. 양육비와 비슷하다. 네. 그러니까 인정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질문자분이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면 상대방도 과거 월세에 대해서 부당이득 이제 반환을 이제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이혼을 할 때 양육비에 대해서 정하셨을 텐데, 그죠? 정한 양육비를 지금 상대방이 안 주고 나도 안 받고 있는 상황이신가 봐요. 그러면은 일단 양육비를 정했으면 시효는 10년이시거든요. 근데 월세 부당이득 반환도 시효는 10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치즈케이크 먹어본 거 좀 제가 아, 그래요? 네. 내가 디저트는 좀 알잖아요. 그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